1971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었다. 한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한참 부족하고 취약한 후진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외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었다. 공산주의의 맹주, 소련도 건재하던 시절이다. 당시 북한의 경제는 상당히 튼튼했다. 김일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제2의 6.25를 일으킬 수 있었다. 시련은 북한만이 아니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던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계속 간을 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나라 안팎으로 시련이 주어진 가운데 야당인 신민당과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이상적인 말도 안 되는 안보 공약들을 내놓았다.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나라의 외교적 주도권을 내어주자는 정책이었다. 조금만 잘못하면 몇 년 뒤 베트남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야당의 순진무구함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한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나라 야당은 정권을 내놓으라고 지금 야단들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2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고마하라. 공화당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으니까 또 부정부패도 많았으니까 이제 정권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내가 대통령 2번 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2번 뽑아줘서 대통령 2번 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에 앞으로 내가 벌려놓은 이 과업을 매듭을 짓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한 번 더 시킬 수도 있다. 이래서 이번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허가를 받고 나온 겁니다. 허가를 받고 나왔는데 야당들이 왜 야당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실수가 많았다. 물론 공화당 정부가 하는 동안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짧은 길 내에 거창한 이 과업을 추진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속담에도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을 깬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설거지를 우리 공화당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릇을 깰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그릇을 깨지 않았습니다. 왜 안 깼느냐? 설거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깼습니다. 우리가 해다 준 밥 먹고 설거지는 우리가 전부 다 했습니다. 부정부패가 그동안 많았다 하지만 부정부패도 정부 내에 그동안 있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 전에 내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실이 좀 더 필요하다.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행정부에 있는 동안에 기어코 이것을 뿌리 뽑고 말 테니 말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권을 야당한테 주는 것이 과연 나라가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야당 사람한테 물으면 주면 더 잘한다고 그럴 겁니다. 야당한테 정권을 주면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실수도 없고 부정부패도 하나도 없고 거울처럼 깨끗하게 맑은 정치를 잘하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그래 생각하신다면 이건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정권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당한테 지금 정권 맡겨가지고 해나가지 못합니다. 아마 야당한테 정권을 맡기면 공화당 정부보다도 부정부패가 최소한 10배 내지 20배는 더 할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말로는 다 하죠. 말로는 안 되는 게 없는데 말로 가지만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가지고 해야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이라도 쌀듯이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 왜 못하느냐? 안 되느냐? 우리나라 야당은 아직까지 정권을 인수할 그런 태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공화당이 더 집권을 오래 하고 싶어서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 야당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직까지 정권을 인수할 그런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또 정권을 담당할 그런 능력도 없다. 그걸 뭘 가지고 증명하느냐? 야당이 이번에 내놓은 그 집권 공약이라는 걸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정책이 아니고 뭐냐. 내가 볼 땐 그거는 선거 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놓은 하나의 사탕발림이고 인기 전술이고 이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책임한 소리들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소리들만 하는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4대국 보장 운운한 얘기.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당이 이러한 무책임한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요전에 공화당 유세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니까 궁지에 몰려서 야당에서 여기에 대한 후한 변명을 하기를 이것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먼 장래에 그런 것을 해보자 하는 하나의 구상에 불과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먼 장래에도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4대국에서 마치 신탁 통치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국가 안보 외교란 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먼 장래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강대국이 돼서 미, 일, 중, 소 4대국에다 플러스 우리 대한민국까지 합쳐서 5대국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하는 그런 얘기 같으면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4대국 보호 아래서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그 다음에 향토 예비군을 없애겠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구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무책임한 소리다 이거. 지금 북한 계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농적이대라는 것을 150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14년 전에 편성을 했는데 1년에 훈련을 몇 시간 하느냐? 500시간을 합니다. 500시간 1년에. 이건 이름이 노농적이대지 이거는 준 현역군과 마찬가지다 이거. 그 조직이나 편성이나 훈련이나 장비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향토 예비군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 이거. 북괴는 이런 걸 지금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느냐. 목표가 누구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것뿐만 아니다 이겁니다. 북한 계례는 이거 외에 남한에다 침투시키기 위해서 무장 게리라 부대를 지금 약 3만 명 훈련을 해가지고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24 때 소위 김신조 부대라는 것이 바로 그 124 군 부대 일부입니다. 68년에 이걸 한번 침투시켜서 시험을 해봤어요. 청와대에다 한번 집어여보고 동해안에다 집어여봤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사람들이 이걸 뭐 중남미니 아프리카 지역까지 수출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즘엔 좀 뜸해졌습니다. 요즘 좀 무장간첩 이런 것이 좀 뜸해졌어요. 왜 뜸해졌겠습니까? 김일성이가 그동안에 하되 생각이 달라져서 점잖해져서 지금 뜸해진 건 결코 아니다. 이거. 김일성이가 이 노리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뜸해진 겁니다. 지금 이 선거 전에 간첩이나 게리라를 여다 갖다 자꾸 집어여면 지금 야당에서는 예비군 없애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민 여론이 예비군 그 절대 없애서는 안 되겠구나 한 이런 그 여론이 싹 돌아갈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무장간첩 집여지 말자. 김일성의 생각이 틀림없을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는 어떻게 되겠냐. 또 옛날과 같은 그런 장난을 계속 하리라고 난 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다. 김일성이가 보내기 싫어서 안 보낸 게 아니라 보낼래야 보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없느냐? 250만이라는 향토 예비군이 전국 방방곡곡에 거미줄처럼 지금 조직이 되어 있어서 들어만 즉각 체포당하기나 사살당한다.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이거. 그런데 이 판에 예비군 전부 없앤다. 그러면 무장간첩이나 게리라가 들어오라고 우리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다. 이러한 그 무책임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기 가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겠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70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하나의 시련기가 될 것이다. 거기에는 물론 희망적이고 밝은 면도 많이 있지만은 그와 반면에 어려운 시련과 도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한 일이 있든지 이 시련과 도전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걸 극복을 해야만 밝은
내일이 올 수 있고 또 민족의 영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시기에는 우리의 힘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주요신 국민 여러분들이 유권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 나라의 장래와 또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환경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안 해요. 제가 안 해요.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